기술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모를 때는 차라리 안 쓰는 게 더 나은 거죠. 진정성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질문드리면 네. 저는 잘할 것 같은가요? 아니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?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잘할 수 있다고 봐요. 네. 네, 그 안중영 매니저 방금 전에 투어 갔다 왔지 않습니까? 네. 손님이랑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. 어때요?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. 손님이랑 투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. 아, 그러네요. 일단 뭐 손님이 오면 기쁘고 또 손님이랑 같이 투어 나가면 기쁘지 않습니까? 네, 기쁘죠. 네, 기쁘니까 당연히 뭐 계약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기대 심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투어하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투어하다 보면 또 그런 고민들 들잖아요. 내가 이제 계약을 잘하면 좋은데 때때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궁금증도 생기는 거고 생기죠. 동시에 누구는 만약에 계약을 했어. 그러면 저 사람 왜 계약을 잘할까? 그런 궁금증도 생기는 거고 나는 어떤 자질이 부족해서 계약을 못하는 건가? 뭐 아니면 그게 뭐 성격적으로 아니면 노력을 덜 해서 그런가? 뭐 그런 궁금증이 막 생기잖아요. 네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들이 항상 또 특히 초기에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어떤 성격이면 정말로 중개를 잘할까? 뭘 해야지 잘할 수 있지? 뭘 해야? 바꿔야지. 어찌 보면 사주팔자 보듯이 뭔가 딱 봤는데 점쟁이한테 딱 갔는데 너는 중개를 잘해 이러면 너무 좋은데 뭐 혹은 너는 이것 때문에 중개가 안 돼 그걸 알면 그걸 고쳐가지고 할 건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.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뭐가 최소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 거 아니에요. 어떤 성격이면 최소한 이런 성격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어떤 사실 이 질문에 앞서서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제가 어떤 정답을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어쨌든 중개업을 뛰어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뭔가 회장님은 그래도 업력이 되게 오래되셨잖아요. 그렇죠. 또 아까 점쟁이 말씀하셨는데 사주팔자처럼 저는 회장님을 약간 그 점쟁이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어요. 그래요? 이 사람은 뭔가 나를 보고 알 수 있겠다. 물론 뭐 신입사원들이 만나보고 대화 나누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중개를 좀 할 것 같다. 혹은 뭐 중개를 떠나서 어떤 뭐 근면성실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. 뭐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게 있는 거죠. 근데 기본적으로 성실도 성격이지 않습니까? 모든 일은 이제 기본 성실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물론 게으름이라는 게 순간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확 분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꾸준한 사람들이 있어요. 아무튼 간에 성실이라는 그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이제 기본에 딱 깔려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다른 성격들 뭐 다른 요소들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. 성실을 베이스로 뭔가 이렇게 필살기가 있어야 된다? 그렇죠. 궁금하잖아. 또 필살기 어떤 필살기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. 저는 사실 뭐 제가 중개를 오래 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중개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같이 딱 엮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은. 그리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화술이 좋은 게 중개라는데 큰 메리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화술로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막 이렇게 감는다는 우리가 뭐 표현을 쓸 수 있죠. 언어적으로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사실 좀 뭔가 보는 사람도 좀 거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엔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잘 얘기했지만도 감는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그걸 잘 활용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뭐 우리가 그런 거지. 기술이라는 게 있으면 더 효과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근데 그걸 잘못 쓰거나 진정성이 없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게 역효과가 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기술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모를 때는 차라리 안 쓰는 게 더 나은 거죠. 진정성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. 베이스에 진정성이 다 깔리고 거기에 기술이 또 우뚝 솟아 있어야 되는데 뭐 베이스는 진정성 없고 기술만 쓰려고 노력하면 그거는 완전히 사기꾼처럼 탁 왜냐하면 손님들도 굉장히 똑똑하게 경험이 많은 분들 딱 보면 알거든요. 딱 보면 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 또 말씀했듯이 공감 능력이
필요하죠. 왜냐하면 뭐 어떤 마음을 열어야지만 뭐 무엇인가 자기 원하는 걸 모두 줄 수 있고 다 드러낼 수 있는 맞아요.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손님들도 마찬가지죠. 뭔가 정보값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다 줄 수 있으면 좋지만 뭐 마치 보따리 풀듯이 조금씩 풀잖아요. 그런데 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푸는 건데 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푸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풀어도 되겠다 싶으면 조금씩 이제 계속 푸는 거죠.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공감 능력이 있더라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게 뭐냐면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어떤 방법? 뭐 예를 들어서 공감이 됐어요. 그러면 어떤 난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투어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제 어떤 조율이 더 필요한 부분이 생겼어요. 네네.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많이 아쉽지만 이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협의 과정에 생겼어. 네. 그래서 임차인한테 예를 들어서 내 손님한테 이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.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네요. 어쩔 수 없이 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. 네. 뭐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이제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쵸. 네. 근데 이제 임차인이 또 요구할 수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뭐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. 뭐 또 했으면 했겠어요. 안 된다고 그냥 마무리하면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뭐 내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요거 하려면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라는 식으로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해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계속 이 가이드를 내려주는 멘트 보면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공감에서 뭐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. 거기에서 결국 우리는 계약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계약까지 가려면 무슨 뭔가 방법이 필요한 거죠. 방법이. 예. 가격을 깎든 더 좋은 물건을 구하든 무슨 조건을 맞추든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.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 방법을 같이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감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.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 능력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. 맞는 것 같아요. 다 들어주기만 한다고 이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네. 고객들도 뭐 기대하는 심리도 또 많잖아요, 맞죠?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. 그러게 어떤 성격이 더 있으면 좋을까요? 굳이 뭐 단편적으로 본다면 내향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인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네. 일단 뭐 우리가 손님을 이제 만나러 다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뭐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은 계약을 못할까? 뭐 영업을 잘 못할까? 그런 어떤 질문도 또 생기는 거잖아요. 저도 그런 걸 항상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나는 이제 사실상 그 내향적인 성격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전에도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내향은 내향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 외향은 외향대로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외향은 이제 기본 영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손님을 만나거나 그런데 이제 더 좋은 어떤 장점일 수 있는데 그 만난 다음에 어떤 해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향적인 성향은 곰곰이 생각해서 방법론을 많이 찾아내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디테일적인 거나 그런 면에도 또 이렇게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향적인 성격도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.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필요성을 100%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내가 영업을 하는 거구나, 내가 중개를 하는 거구나. 그러면 반드시 손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,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, 그걸 인지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향적인 성격을 잘 발휘해서 공감도 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방법론도 고민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? 저런 방법이 더 좋지 않습니까? 이렇게 제시도 해줘야 되는 거고, 그러다 보면 자기의 어떤 내향적인 성격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어쨌든 말씀하셨던 거는 성실을 베이스로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간에 그 안에서 뭔가 장점을 덮어야 된다는 뜻인 거네요. 그러네요. 네.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항상 신입들이 보면 고민스러워요. 과연 중개를 잘할 수 있을까? 뭐 그런 생각.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? 더 점쟁이가 딱 말씀했듯이 딱 그래서 너 성격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좀 고치면 더 좋겠는데.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. 네, 물어보고 싶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참 진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느꼈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정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진짜 다 계약서 쓸 때는 꼼꼼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손님을 상대할 때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외향적인 능력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정의 내리기 힘든 직업이 아닐까. 네, 맞습니다.
아무튼 뭐 저희가 간단하게 중개사가 어떤 성격, 어떤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까, 뭐 그와 관련된 약간 대화를 나눠봤는데, 성실이라는 어떤 말씀에 때 성실의 어떤 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이제 발휘해야 되는 거고, 네. 그 능력이라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분명히 능력이 있을 거거든요. 그쵸.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게,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고,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이제 그 성향 있지 않습니까? 성격. 네. 그 부분을 알고 나서 그걸 10분 이제 발휘하면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즉, 뭐 없는 거를 만들어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. 힘들죠. 네, 너무 힘들잖아요. 네. 태어나면서 만들어진 그 성격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고, 또 자라오면서 만들어진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10분 발휘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.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질문드리면 네. 저는 잘할 것 같은가요? 아니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?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잘할 수 있다고 봐요. 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. 네. 무슨 얘기냐면 뭔가 갈구하는 거잖아요. 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? 나는 왜 이게 부족한 거가? 난 저게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, 그러나 계속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 질문하고 고민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답들이 찾아지는 거고,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어떤 이거 아니겠어라고 나름대로 답들이 찾으면 그걸 통해서 시도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쵸, 그쵸. 시도하다 보면 그게 이제 또 스킬이든 아니면 능력이 키워지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 질문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대화 나누는 것도 그런 질문이 있어서 나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?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잘할 수 있다. 감사합니다.